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이렇게 모일 줄은 몰랐네요. 다들 아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베스트 MRI 챌린지 드디어 제5회 행사의 첫날 오프닝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5년 전에 이걸 처음 기획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공적인 행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MRI 약간 멀리 있는 내용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과연 학부생들이 얼마나 자기의 여름을 게임하는 데 아니고 이런 데 쓸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진짜 한참 기획을 하면서 첫 번째 진짜 좀 열심히 방학을 보낼 걸 뭔가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였고, 그게 5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때 AI 테크놀로지였고, 나름 AI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액세서블했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왕 뭔가를 준비하는 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가장 큰 모티베이션으로 상금을 2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게 가능하게 됐던 게 우리 두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베스트 MRI 챌린지 자체를 업으로 하고 있는 에어스 메디컬,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이제 펀딩을 함으로써 이제 같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끌린 벤처스 이 두 군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사실 챌린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면서는 나중에 우리 조교들이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번 대회가 레코드 하이 레지스트레이션이어서 현재까지 아직 챌린지 레지스트레이션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154개 팀에 2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길 확률이 약간 떨어진, 상금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진 거긴 하지만 작년보다 18팀이 더 참가를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행사에만 무려 124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상금 되게 중요합니다. 상금 되게 중요하고 꼭 우승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고,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쓰므로써 이번 방학을 되게 열심히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즐거운 챌린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 발표는 우리 에어스 메디컬에서 우리 창업 멤버인 이두희 요즘 신제품 팀장님께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어스 메디컬의 이두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1, 2학번이고요. 에어스 메디컬은 2018년에 제가 여기 방금 소개해 주신 이정모 교수님 지도하에 대학원에 다니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스 메디컬이라는 회사는 8년차, 2018년에 창업을 해서 8년차 스타트업이고요. 에어스 메디컬의 시작을 놓고 서울대학교, 그리고 끌린 벤처스, 그리고 베스트 MRI 챌린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스누 베스트 MRI 챌린지는 이 세 개가 다 합쳐진 컨테스트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깊은 컨테스트인데요. 마침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대학원 학부생 느낌이 물씬 나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8년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 MRI 챌린지는 처음에는 뉴욕 대학교와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당시 페이스북이 공동 주최한 베스트 MRI 챌린지라는 것이 모체가 되는데 2019년과 2020년에 개최가 되었고, 마침 저희가 이것을 업으로 하려는 회사를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이걸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챌린지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여기 트랙이 몇 개가 나눠 있었는데 네배 트랙, 4X 트랙, 그다음에 G 플러스 트랜스포트 트랙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모든 트랙에서 종합적인 매트릭 1위를 달성을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 이후로는 챌린지가 더 이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 챌린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기술력은 증명이 되었으니 제품화에 박차를 가해서 제품 만들고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시작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아요. MRI를 빠르게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당연히 스캔 타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MRI 시간에 들어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환자에게 편의성이 가고 병원 입장에서는 그 같은 MRI 기계를 통해서 하루에 돌릴 수 있는 스루풋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품이 저희가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환자와 병원에 동시에 이득이 되는 몇 안 되는 의료기기 제품이라고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 기술을 저희가 이제 패스트 MRI를 하고 이런 가속화 솔루션 알고리즘을 첫 번째로 개발한 다음에는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냐 이것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RI에 직접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갖다 놓고 MRI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다시 병원 서버에 돌려놓아서 의사가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넣었고 이게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제품이 세상에 없는 종류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제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개발에 넘어서 그 다음 저희에게 숙제는 일반화 성능이었어요. 이제 챌린지는 이제 나름 잘 엄선된 4배, 8배 언더 샘플링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프로토콜, MRI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의사들이나 병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처음에는 마땅히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또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했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팔기 위해서는 인허가라는 어떤 행정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제 연구개발과 동시에 이제 인허가를 착수를 해서 현재는 이제 약 54개국에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54개국 중에 지금 오늘 한번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39개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한 600군데에서 실제로 돈을 내고 저희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품이 출시된 이래 약 430만 건의 촬영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패스트 MRI 처음에 서울대에서 시작한 패스트 MRI 챌린지는 아니지만 이런 패스트 MRI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기회를 얻었고 또 기술적인 증명을 많이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 MRI라는 도메인이 실제로 AI 기술, 이 MRI 챌린지가 이제 AI 기술뿐만 아니고 어떤 도메인 널리지가 많이 접목되었을 때 그 성능이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서 좀 재밌는 챌린지 그리고 기술적인 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번 챌린지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린벤처스 남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경제학 전공을 했고요. 카이스트에서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문과 분들이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항상 몇 분 정도는 계셨었는데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MRI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아본 거는 어떻게 해서 클린벤처스에서 패스트 MRI 챌린지를 후원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3가지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연입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인연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이 행사에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 좀 전에 발표를 해주신 이두희 코파운더님 같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 에어스 메디컬 창업을 하기 이전의 사진입니다. 이 공간이 어딘지는 혹시 아실까요? 잘 아시죠? 301동의 탁구장인데요.
에어스 메디컬 창업을 하시기 이전부터 함께 탁구를 치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이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시드 투자를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연구실인데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이 삼일동 10층에 이종호 교수님 계신 랩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MRI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에어스 메디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인연으로 이종호 교수님과의 인연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은 현재 이혜성 대표님 그리고 이진구 공동 창업자님 사진이고요. 그리고 현재 에어스 메디컬은 이제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혜성 대표님이 그 뉴욕으로 완전히 넘어가셔서 미국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2주 전에 뉴욕에 방문을 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처럼 이종호 교수님과 에어스 메디컬과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저희에게는 이 행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미를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테크크런치라는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MRI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암은 치료를 하는 방법은 대부분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게 A way to end cancer, 암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보다 MRI를 100배는 더 찍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MRI를 100배로 더 찍으려면 MRI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MRI를 더 많이 배치하는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Fast MRI 기술을 쓰면 한정된 공간에 기존의 MRI를 더 많이 찍을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는 Fast MRI 기술이 결국 암을 종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st MRI 기술의 의미 두 번째는 이 폐소공포증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MRI를 이 자리에 찍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MRI 찍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2년 전에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MRI를 찍었는데요. 제가 정형외과를 선택할 때 Fast MRI 기술이 적용된 정형외과를 일부러 찾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30분에서 40분 소요되는 그 촬영이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단축이 되었고요. 현재 에어스 메디컬은 궁극적으로 한 5분으로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폐소공포증 환자 입장에서는 3, 40분 동안 원통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 고통을 단 15분을 줄여주더라도 그분은 MRI를 찍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인류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Fast MRI 챌린지 자체가 인류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더 개발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인데요. 이 기회는 저희가 성장의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대회를 각자 참여하시게 된 목적은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이 수상금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1등을 해서 우리 팀이 1,000만 원을 받아가야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되게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대에서 열리는 행사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상금을 학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대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상의 기회, 즉 상금 또는 상장, 나중에 유학을 가기 위한 커리어로서 또 상장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장의 기회라는 게 수상의 기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기회는 실패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5팀의 수상자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저는 굉장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실패 관점에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요. 윈스턴 처칠이 성공이라는 거는 하나의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한번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수상을 해도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좋은 의미를 찾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두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에어스 메디컬은 2020년에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팀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에어스의 참여 의미를 보면 1등을 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지만 에어스 회사 스스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상을 못했더라도 에어스 메디컬이 또 다른 과정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분들에게 정말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또 이종 교수님과 더 많은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 SNU 페스트 MRI가 글로벌 페스트 MRI 대회로 확대가 되어서 미국의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MIT 대학교의 학생분들과 또 한 번 챌린지를 한번 겨뤄보는 것도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조교분들 올해의 챌린지와 올해의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5년 페스트 MRI 챌린지를 맡은 컴퓨터공학부 박정민, 김진수입니다. 목차는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A가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길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아까 소개했듯이 컴퓨터공학부 저희 2명 작년에 수상하고 이번에 교수 기회 많아가지고 주요까지 진행했습니다. 먼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페스트 MRI 챌린지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개괄을 잡고 들어갈게요. 저희 페스트 MRI 챌린지는 MRI 촬영된 데이터 앞에서 말했듯이 빠르게 조금 낮은 해상도로 찍은 것을 이제 딥러닝 등등을 활용해서 높은 해상도로 복구시킨다. 이거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생소한 게 저희가 본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K-스페이스라는 것을 또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풀이의 변화 다들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를 주파수를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MRI를 찍게 되면은 이 주파수를 찍고 저 주파수를 찍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원점에 가까울수록 주파수가 긴 거고요. 멀어질수록 주파수가 파장이 짧아집니다.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K-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뭉툭하게 그려지고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들이 그려집니다. 저희는 이 엣지들이 조금 지워져 있는 파일을 받을 거예요. 지금 그림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저희가 받을 거는 이 가운데 부분은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원본으로 복구를 시킬 수 있느냐가 저희의 챌린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앞선 박정민 조교의 설명에 이어서 이제 제가 챌린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챌린지 규칙 설명에 앞서서 지난 챌린지에서 저희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이 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앞에서 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이 챌린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참 대회를 참가하는 목적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생소한 도메인의 이런 MRI K-스페이스 데이터를 다뤄보시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회 기간이 한 달 반입니다. 정말 길어서 후반부에 가면 또 작업이 단조로워지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목적을 좀 공고히 하면 후반부에 가서도 대회 텐션을 처지지 않고 좀 끌고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나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보람찼다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좀 공고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오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여기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짜시기에 앞서서 사전 조사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논문들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논문을 찾으라고 하면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논문 정리가 잘 돼 있는 곳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제공을 하는 페스트 MRI 공식
그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GitHub에 fast MRI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거기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관련된 페이퍼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목록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또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 fast MRI 레포지토리 안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이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원래는 이 페이스북 중심으로 진행이 되던 fast MRI 챌린지 원래 챌린지죠. 그 챌린지의 리더보드가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 쟁쟁한 순위권에 올라 있는 당시 소타 모델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모델들을 챌린지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딥러닝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친숙한 이름일 텐데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fast MRI 데이터셋에 관련해서 소타 모델이라고 하죠. 최고 성능을 갖는 모델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네, 그쪽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와서 네. 그래도 발표는 이어나가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좀 두루뭉실한 내용 위주긴 하지만 그래도 슬라이드가 준비되기 전까지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이나 챌린지 전반에 있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잠깐 순서를 바꿔서 아까 뭐 작년 대회 회고 이런 거 설명드리는 거는 자료가 시각 자료가 같이 있어야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넘어가고요. 대회 전반적인 진행 방식이나 저희가 GPU를 어떻게 배분해 드릴지, 그다음에 GPU는 뭐를 쓰는지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GPU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메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PU는 이제 GTX 1080 그 VRAM 8기가짜리 그거를 배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8기가 GPU라는 게 어떤 생성형 모델이나 이런 걸 돌리기에는 살짝 부족한 스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작년에 이 대회를 참가해서 수능까지 한 입장에서 나름 그래도 본 챌린지에는 쓸만한 GPU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GPU 서버를 그리고 저희가 구글 폼에는 한 70팀 정도한테 배부해드린다고 했는데 70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회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이나 이전 연도 챌린지에 참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속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뇌 MRI 사진 그리고 K-스페이스 데이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과제로 내거는데 올해에는 역대 챌린지 최초로 이 브레인 데이터에다가 니 데이터, 무릎 MRI 이미지죠. 그걸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게 있대요. 이 K-스페이스나 이미지 데이터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fast MRI잖아요. MRI 이미지를 얼마나 빨리 찍느냐. 그래서 얼마나 듬성듬성 이 K-스페이스 주파수 데이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이 4면은 4배 빨리 찍힌 이미지인 거죠. 작년에는 그거를 좀 많이 바꿔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4배, 8배 이렇게만 고정을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다시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따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얘기 마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논문 찾아보기는 이렇게 3가지 레퍼런스로 잡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전 수상자 참고하게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SNU Fast MRI 챌린지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전 수상자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수상곡 영상이 있는데 되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런저런 소개를 하니까 챌린지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에 또 수상자들 수상 후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튜토리얼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교수님의 강의 영상 이런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정말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챌린지 전에 또 미리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팀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챌린지 들어가고 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냥 K-스페이스 그냥 이렇게
잘라져 있고 이미지 뭐 프릿하고 여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사실 딥러닝에서 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각 이미지별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리더보드 셋별로 이미지들의 픽셀과 평균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과 리더보드 셋의 분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한 좀 데이터 증강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유의미한 성능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GPU가 쉬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 중반부, 후반부쯤 가면 여러분들 실험을 정말 다양하게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GPU가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GPU 돌리고 끝나고 분석하고 돌리고 끝나고 분석하고가 아니라 돌리는 동시에 이전 실험 결과를 계속 분석을 하시면서 GPU가 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험들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도움이 되는 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버전 관리를 위한 GitHub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실험들을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하기에 좋은 노션, 뭐 기타 이제 완디비 같은 이런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짧게 넘어가면 대기간 한 달 반이라 되게 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텐션이 처지기가 쉬워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후반부에는 단조로운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텐션을 처지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성능을 더 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데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린 게 MRI, K-스페이스 이런 되게 생소하고 낯선 도메인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사실 이거를 완전히 막 빠삭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도 그냥 펑공이고, 막 뭐 전공 과목에서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번 대회하면서, 작년에 대회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MRI 리컨스트럭션이라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지, 이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완전히 갖추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필요해 주실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 소개를 다시 이어가 보면 브레인 데이터와 함께 니 데이터 드릴 거고 엑셀러레이션 4, 8. 그 다음에 이건 작년 대회랑 동일한 자리인데요. 외부 데이터셋 사용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과정에서 리더보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 라벨링이라고 하죠. 기존에 트레이닝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라벨이 없는 이 리더보드 데이터에 라벨을 만드는 방식, 그런 것들은 금지가 됩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데이터를 트레이닝용 데이터도 줄 거고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도 줄 거고 리더보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개의 폴더에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닝이랑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는 뭐 트레이닝했든 이밸루에이션했든 잘 묶여도 되지만 이 리더보드 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따로 저희가 리더보드용 데이터 제출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용도로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구체적인 뭐 디렉토리 스트럭처나 자세한 설명 저희가 추후에 메일로 또 공지를 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부해드린 서버가 1080인 만큼 이 서버 안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이 리더보드 데이터셋에 대한 인퍼런스 둘 다 이 제약 내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면 여기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델 2개, 3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 모델 돌려서 나온 결과를 어디에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뭐 제출 기간, 이밸루에이션 기간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이랑 동일한 규칙인데 되게 중요한 규칙인데요. MOE 전략이라는 걸 사용을 금지를 하려고 한다. MOE가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고 해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희가 브레인이랑 니 데이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어떤 분류기를 붙여서 이 데이터가 브레인인지 아니면 니인지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모델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종류를 넣은 게 이 로버스트니스라고 하죠. 이 강건함을 위해서
그렇게 데이터 종류를 다양하게 한 만큼 이 하나의 직렬화된 모델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프리트레인드 모델 당연히 금지되고요. 트레이닝 타임에는 제한이 따로 없고 인퍼런스 타임에는 20시간의 제한을 걸어뒀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무제한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작년에 제출했던 모델로 인퍼런스를 했을 때는 이거의 절반도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추론 시간이 긴 모델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걸어둔 제한이고요. 웬만하면 걸리실 일 없을 겁니다. 네, 이상 저희 개발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